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비, 저번 시간에 이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번, 자본적 지출. 자산을 취득한 후의 지출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예제, 2월 13일,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3억 원에 설치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차변에 건물 3억 원, 대변에 미지급금 3억 원. 2번,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자산의 비용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예제, 3월 15일, 건물 외벽이 노후화되어 도색 작업을 실시하고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차변에 수선비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 세 번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회계 처리 오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거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 예제 문제 1번. 2월 21일,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2억 원에 설치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분개를 하면 차변에 수선비 2억, 대변에 보통예금 2억. 하지만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수정하면 차변에 건물 2억, 대변에 보통예금 2억. 위의 회계 처리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과대계상되고 자산은 과소계상, 이익은 과소계상, 자본도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이익, 자본은 모두 같은 방향인데 비용만 반대로 움직이네요. 예제 문제 2번. 3월 10일, 복사기 수리비 6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차변에 비품 6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 비품이 아니라 수선비로 비용 처리하여야 맞는 분개가 되겠습니다. 수정하면 차변에 수선비 6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자산은 과대계상되고 이익은 과대계상되고 자본도 과대계상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과소계상됩니다. 비용이 과소계상되면 이익, 자산, 자본은 모두 과대계상됩니다. 자산이나 비용의 회계 처리가 잘못 처리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 1번, 감가상각비의 의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에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사용에 의한 가치 하락인 감가와 사용기간에 대한 가치 하락인 상각을 더하여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가치 하락분을 비용으로 표시한 것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의 3요소. 첫 번째,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잔존가액.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획득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세 번째, 내용연수. 수익 획득 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이 세 가지는 감가상각의 3요소인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모른다면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이중 체감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차변에 처리하고 대변에는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간접법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정액법.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합니다. 2023년 1월 1일
차량을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500만 원이다. 2024년의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한 잔액이 4,500만 원으로 5년으로 나눈 금액이 1년의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4,500만 원을 5로 나누면 매년 90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1차 연도 900만 원, 2차 연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의 감가상각비는 900만 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1,800만 원이 됩니다. 장부 금액은 5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률법. 장부가액 곱하기 상각률.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1월 1일 차량을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상각률은 0.451,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500만 원. 2024년의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정률법은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천만 원 곱하기 0.451 금액은 2,255만 원,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2차 연도는 5천만 원에서 2,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2,745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되므로 여기에서 0.451을 곱하면 금액은 1,237만 9,950원이 됩니다. 24년의 감가상각비는 1,237만 9,950원이 되고 감가상각누계액은 3,492만 9,950원이 됩니다. 장부 금액은 5천만 원에서 3,492만 9,650원을 차감한 1,507만 50원이 되겠습니다. 연수합계법. 취득가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에서 전체 내용 연수에 해당 내용 연수를 곱합 금액으로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차량을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500만 원. 2024년의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내용 연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해당 내용 연수 나누기 전체 내용 연수로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합니다. 내용 연수가 5년이라면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15가 됩니다. 1차 연도는 15분의 5, 2차 연도는 15분의 4, 3차 연도는 15분의 3, 2차 연도는 15분의 2, 5차 연도는 15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1차 연도는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4,50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1,500만 원이 됩니다. 2차 연도는 4,5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5,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의 감가상각비는 1,200만 원이 되고 감가상각누계액은 2,700만 원, 장부 금액은 5천만 원에서 2,700만 원을 뺀 금액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연수합계법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은 잔존 가치를 차감한 잔액,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정률법은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비를 회계 초기에 많이 계상하는 순서는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액법의 순서가 됩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은 간접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자산의 차감으로 표시한다. 네 번째, 유형자산이 유유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형자산의 사용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5. 유형자산의 손상과 처분. 1. 손상차손에 의해 유형자산의 중대한 손상으로 인하여 본질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감액하고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손상차손의 판단 기준은 유형자산의 시장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유형자산의 사용 강도나 사용 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수년 금융임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손상 가능성의 인식 기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회수가능가액에서
손상 전 장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회수 가능 가액은 순매각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순매각 가치는 예상 처분 가치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사용 가치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기록하고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액,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예제 문제 1번. 한공은 2023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취득하였다. 한공은 이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며 연수합계법, 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0원으로 상각한다. 2023년 말과 2024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각각 65만원, 18만원인 경우 2024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23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는 100만원 곱하기 10분의 4 40만원이 됩니다. 장부금액은 60만원이고 회수가능액이 65만원이면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많습니다. 손상이 없습니다. 24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는 100만원 곱하기 10분의 3 30만원이 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이 70만원이 되므로 장부금액은 30만원이 됩니다. 이때 회수가능액이 18만원이 되면 12만원이 장부금액보다 가치가 하락하였네요. 24년의 손상차손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2번. 한공은 2023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6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원 정액법 상각. 2023년 말 이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을 300만원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23년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은 각각 얼마인가? 잔존가치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00만원을 5년으로 나누면 감가상각비는 100만원이 되고요. 장부금액은 500만원인데 회수가능액 300만원이면 200만원이 손상차손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3번. 한공의 유형자산 관련 거래 내용이다. 2024년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은 얼마인가? 2022년 1월 1일 방한복 제조 기계장치를 현금 5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0원. 2023년 12월 31일 방한복 수요가 급감하여 기계장치의 사용을 중단하고 회수가능액을 180만원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24년 12월 31일 방한복 수요 회복으로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25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500만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0만원씩 감가상각이 됩니다. 2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100만원, 23년도의 감가상각비도 100만원이 됩니다. 23년도의 장부금액은 300만원인데 회수가능액이 180만원이므로 120만원이 손상차손이 되겠네요. 24년도의 감가상각비는 180만원을 3년으로 나누어 6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이때 회수가능액이 250만원이 된다면 손상차손 환입액의 한도는 회수가능액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말장부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회수가능액은 250만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장부금액은 200만원이 되어 손상차손의 환입은 200만원을 한도로 해야 합니다. 24년의 장부금액은 180만원에서 60만원을 차감하면 120만원이 되므로 200만원까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0만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4년의 손상차손 환입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3.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을 대변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으로 기록하고 처분된 금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장부상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장부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처변에는 감가상각누계액, 대변에는 유형자산을 기록합니다. 예제 문제 1번. 한공은 2023년 6월 30일 기계장치를 380만원에 매각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 금액은 800만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인가? 해당 자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합니다. 차변에 현금 380만원, 대변에는 차량 운반고 800만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대변에 50만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누계액은 850만원에서 380만원을 빼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리에 입력하면 빈자리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6. 유형자산의 재평가. 1. 유형자산을 인식한 이후에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재평가 모형은 유형자산을 재평가일에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3. 재평가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표시하고 이후 재평가손실은 재평가잉여금에서 우선 상기한다. 4.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하고 재평가손실 범위에서 재평가이익으로 처리한다. 예제 문제 1번. 다음은 항공의 토지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2024년 12월 31일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2022년 1월 10일 토지를 5천만원에 구입하다. 2023년 12월 31일 토지를 5,300만원에 재평가하다. 2024년 12월 31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공정가치가 4,800만원으로 하락하다. 23년의 회계 처리는 차변에 토지 300만원, 대변에 재평가잉여금 300만원이 됩니다. 24년 12월 31일은 토지가 500만원이 하락하였습니다. 대변에 토지 500만원, 차변에는 재평가잉여금 300만원을 먼저 없애고 재평가손실 20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결과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에 가산하고 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평가손실 계정으로 당기손실로 처리합니다.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잔액만 재평가손실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떠하셨어요? 다음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다양한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